상담에서 교류 분석과 현실 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 가지 현실을 논했습니다. 이 장을 마치기 전에 나는 교류 분석을 윌리엄 글래서 박사가 개발한 현실 치료와 간단히 비교해 보려 합니다. 글래서는 책임지는 것이 건강한 정신 건강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 문제는 도덕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교류 분석과 현실 치료 모두 정신의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탄생한 학파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학이 효과 없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도덕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하는 학파들입니다. 교류 분석과 현실 치료 모두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글래서는 현재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과거의 사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역시도 과거를 들쑤시는 고고학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앞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몸이 흠뻑 젖었는데도 굳이 다른 곳에서 몸이 젖은 원인을 찾으려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환자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충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책임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교류 분석도 현실 치료이지만 교류 분석은 글래서의 방법에는 없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가령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해결책을 말해줘야 할까요? 글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정신적 프로세스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자의 과거도 탐구하지 않는다. 이는 그에게 이미 벌어진 일을 바꾸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를 따라 현재 생활에 계속해서 침투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발생한 원인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글래서가 충고하듯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해방된 어른 자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차단하기 전에 자신의 PAC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리에게 충고하는 바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부모 자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어른 자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유지하는 힘은 부모 자아의 결정인지 아니면 어른 자아의 결정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현실 치료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발생한 일을 설명해줄 나름의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 치료를 할 때 치료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환자와 교감하는 능력이지만 이러한 교감은 말로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다.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순식간에 강력한 감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교류 분석에는 이를 설명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는 환자는 어린이 자아의 처지에서 치료사를 부모 자아로서 바라봅니다. 첫 상담 시간에는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이 단어를 이용해서 환자와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서로 바라는 바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을 맺습니다. 심리치료사는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왔고 환자는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계약은 어른 자아, 어른 자아의 상태에서 맺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환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른 자아를 해방시키고 힘을 길러줄 도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글래서가 강조하는 책임지기는 어른 자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이나 황금률에 전적으로 동의하듯이 글래서가 강조하는 책임지기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황금률이나 십계명이 책임 있는 인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고 파괴적인 게임의 원인이 되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감정 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한 책임감 있는 개인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감정 태도와 자신이 행하는 게임을 이해한 다음에야 자유의지에 따른 반응을 보입니다. 윌 듀런트의 표현처럼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